수학과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자, 우선 제 양력이고요. 저는 우선 특이한 경력이 있는 게 개성고 교사를 역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2021학년도 고2 1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 년도에는 동대문구에 있는 해성여고에서 근무를 해서 고2 출제해보고 해성여고 또한 고2도 이제 출제해본 경험이 있었고요. 학교에서 어떻게 출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서 이제 영상이 촬영되고 있으니 또 많은 정보는 또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양력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고1, 2 맡고 있고 지금 예비 고1 수업하고 있으며 고2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목차는 이렇습니다. 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우리 고등학교 예비 고1 학생들의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재수가 불가능한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밀도 있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또 대입 전형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생기부도 다 써보고 채택도 다 써보고 애들 전반적으로 보고 대학 진학이랑 또 학교만의 각각의 자료집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사실 선생님들께만 배포하는 것들이 있어서 쳐다보면 조금 제가 학생부 관련 있어서 아이들이 수시로 대학 가기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으로 생기부를 만들어내야 되는지까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요것들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쨌든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들어간다는 점, 보통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 가면 조금 더 자기의 역량보다는 조금 더 높게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수시 있어서도 놓치면 안 될 부분이 있고 또 정시도 마찬가지로 정시로만 가겠다라는 학생들이 고2쯤 되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1 때부터 아이들한테 내신 공부 집중하면서 수능에 대한 기반을 탄탄히 하여라 라고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세한 저는 이제 거기 학교 다니거나 이제 자료집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놓은 것이고 나중에 뭐 학교 설명회나 또 학원 설명회 같은 거 참고하셔서 진로 관련해서는 조금 더 도움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다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서서 국어도 마찬가지로 수능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내신 설명인데 왜 자꾸 수능 얘기를 하느냐? 학생 B처럼 수능이 곧 내신이고 내신이 곧 수능이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해야지만이 이제 수능 성적에도 어느 정도 고득점이 나온다. 수능 성적도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각심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하나 넣어놨고요. 요것들은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보시면 보통 학교마다 편제가 각각 다른데 1학년 때는 수학 상하는 공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2학년은 수원수투 보통 진행을 합니다. 이제 선택 과목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성신여고는 이제 학교 교육 계획서를 뒤져보니 고2는 이제 확통과 기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고3 때 미적분과 경제 수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경제 수학까지 다 가르쳐봤고 확통이랑 미적분까지 다 가르쳐봤는데요. 특히 이제 문과인 친구들이 있는 어머님들께서는 문과를 바라보신 어머님께서는 경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경제나 상경 계열 지원하거나 희망하는 진로가 그쪽인 학생들에게는 경제 수학을 무조건 듣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로 알아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되게 먼 얘기 같지만 제가 고2를 겪어보니 고1 거의 한 여름방학 때부터 진로를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과인지 이과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기 스스로 파악을 하고 수학적 역량에 맞게 고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이과의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태까지 선택 과목 유불리에 대한 학습이 이전부터 다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가 유리하고 표점이 잘 나오고 안 나온지가 나와 있어서 보통은 이제 이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비중이 높습니다.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점이 30점입니다. 그래서 성신여고는 배점을 보시면 가장 상난이도 문제가 1.5점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뒤쪽에 보시면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행평가 비율, 선원수령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필평가에서 나타나는 서술형은요, 단답형이나 완성형 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풀이 과정을 그냥 있는 정보만 딱딱 논리적으로 쓰면 100점을 좀 주는 경향이 있는데, 성신여고의 수행평가를 제가 받아서 얘들을 봐주다 보면 풀이 과정을 정말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훈련해서 수행평가에서 좀 점수를 깎아먹지 않게끔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게 성신여고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성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1등급 비율이나 이제 등급별 비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한 220명대 요 정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1등급 비율은 8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신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30점임에도 만점이 30점인데 문항은 25문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항입니다. 보통 적으면 18문항, 좀 적당하다 하면 21문항, 22문항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출제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개선고 때도 그렇게 출제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적게 출제하고 배점을 조금 더 높이는 방식으로 혹은 서술형을 4-5문제로 좀 늘려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성신여고는 조금 25문항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향 같은 경우에는 수능 모의 기출문제 당연히 변형이 들어가고요. 선생님들께서 성신여고만의 약간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선고를 면접을 보기 전에 성신여고를 봤었는데, 직접 찾아가서 봤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학교의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성신여고만의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서 나름 문제를 좀 더 어렵게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내신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비상 교과서 나와 있고요. 25문항이 보통 이루게 되어 있고 요거는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건 누락이 된 거니까 요거는 참고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교과서 변형 문제 학력평가 비중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좀 특이하게 변형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다들 이제 모의고사 변형이 많다는 걸 아시고 사이드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의 조건 같은 것도 교묘하게 변형을 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5문항 중에서 뭐 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18문항까지는 쌩 열심히 풀면 다 맞습니다. 그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문항들은 응용 및 변형 문항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어렵다 하는 문항은 3문항 정도 되는데 좀 특이한 문항과 함께 한 2문항 정도 뒤에 제가 추려놨으니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학기 중간고사를 내신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난이도별로 보시면 우선은 중상 난이도가 7문항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결국엔 18문항을 50분 내에 빠르게 풀고 7문항을 다 쳐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서술형 끝문항, 객관식 끝문항은 손도 못 대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끝문항을 맞춰야지만이 1등급과 2등급 선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학기 중간 수학상 선행해서 아시겠지만은 나머지 정리 부분 항상 강조한 부분이라 비중이 많았고요. 함수, 최대, 최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문항이 출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어느 학교나 비슷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성신여고 선생님께서 작년 문항을 봤더니 좀 찾아봤더니 지금 보시면 최소값 GA에 대한 최소값에 대한 정보로 기억, 니은, 디귿, 진위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보면 고2 문제에서 최소값 찾는 고2 문제인데 이차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최소값, 최대값을 찾는 과정인데 그거를 살짝 고1 과정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행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요거는 선행이 아니고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변형을 좀 하신다. 다들 뭐 학력평가, 기출 요거 변형을 하니까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찾아보셔서 변형을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아이들 내신 대비 교재입니다. 그래서 MFC 중간고사라고 제가 매스 플로우 컨트롤러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풀리는 문제집인데 거의 여러 가지 타학교 기출 문항을 다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몇 개 문항을 선별해서 제가 편집을 해서 아이들한테 주는데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알파를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F 알파가 베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 알파를 나눠주기만 하면 F 베타가 베타분의 2, F 알파가 뭐 베타분의 이런 식으로 조건을 살짝 변형해서 나와서 조금 적응할 수 있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거의 유사한 문제라고 보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얘는 상난이도 단계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서다평에서도 가장 어려운 유형이었고 제가 그 청신여고 분석표에서 전 문항을 상, 중상 이렇게 난이도로 표기해 놓은 게 있었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아마 홈페이지에 탑재가 될 거예요. 자료를 보냈는데 어머님들께서 어제부터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보시면 이 문항이 가장 어려운 문항이었는데 제 중간고사 대비서에 상 난이도 단계에 넣어놨던 문항이 거의 보시면 이게 주기함수인 것뿐 이제 가랑 똑같이 조건이 똑같이 주어졌고요. 주기함수를 의미하는 조건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2차 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주기함수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풀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똑같아서 저도 놀랐던 경험이 있고 어쨌든 적중을 했었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신이랑 수능이랑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당연한 이야기 써놨지만, 아무래도 내신은요, 연산 능력이 받쳐주는 친구들이 빠르게 잘 풉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유치원 때부터 영유 안 다니면 아이들한테 연산이라도 열심히 시키라고 어머니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뭐 저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어쨌든 초등학교나 이렇게 보면 다들 이제 이게 듣는 얘기로는 어쨌든 보면 이제 영유를 가네 마네 이제 또래 친구들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연산 능력이 좀 받쳐줘야지만이 좀 내신 성적이 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수능입니다. 결국 미리 보는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미리 보는 수능이기 때문에 이 등급이 잘 유지되는지를 자신이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력평가 시험은 주기적으로 치러지니까 이를 대비해서 사실 해이해지지 않게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신과 좀 다르게 조금 더 수학적으로 센스 있게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신을 대비하면서 같이 수능과 대비하면 어느 정도 능력치를 쌓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학을 이제 가르치거나 이제 저도 이제 풀어봤을 때 수능이 양치기가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말 1등급까지 양치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모든 문제를 아이들이 다 풀고 시험을 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양치기를 하고 그 머리가 아무리 좋지 않아도 자기의 노력과 연습과 부단한 성실하게 노력을 한다면 저는 수능 1등급은 모두 다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문제를 선별해서 주는 게 강사고 학원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중학교와 어느 정도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기본 유형서 완도까지만 시험 쳐도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옵니다. 원점수 뭐 100점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3, 4단계, 5단계까지 못 들어가고 여기까지만 문제 두세 것만 풀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쨌든 심화 유형에 관한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뭐 요 개념서 단거나 하는 방법, 해설을 볼 땐 이렇게 쳐다봐라. 해설을 보는 방법도 제가 따로 알려주거든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좀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려주고 이제 내신 대비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왜 넣어놨냐면 이게 항상 딜레마잖아요. 양치기로 하느냐, 한 권의 문제는 3번 푸느냐 이건데 어쨌든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 권의 문제집을 3번 푸는 거는 알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사고의 힘이 조금 더 정체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답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맞고 또 3권의 문제집을 한 번씩 풀면 모든 것들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나 알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양으로 승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본 유형서와 개념을 이제 잡아주면 이제 문제 풀이를 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이 선별된 문제라는 점. 학원에 도움을 받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아무래도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다 얻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사들이 다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해서 강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하느냐,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매일매일 사실 테스트를 봅니다. 1일 테스트 5문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보는데요. 뭐 진도에 따라서는 뭐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뭐 영상 제공하고 피드백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강사님들이나 다들 열심히 하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이제 뭘 열심히 하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제 교재입니다. 이번에 진행하게 될 교재고, 따로 중간고사 교재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제가 클리닉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제가 강의만 하고, 물론 수업 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하나 풀고 떠먹여주면서 풀어봐라 이렇게 해서 4시간 채우면 되는데, 어쨌든 학원에 왔을 때는 얻어가야 되는 게 많잖아요. 제가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받아먹게 되는데, 또 오답 같은 게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클리닉을 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저도 있고 조교선생님 2분도 계시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대생이시고, 한 분 같은 경우에도 고대생이시기 때문에 질문이 가능한 수준이라서 보시면, 오늘 안 그래도 클리닉을 하고 왔어요. 5시까지. 9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이들한테 미리미리, 이제 이건 고2 아이들인데 열심히 해요. 그래도 초반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주면 이제 조교선생님한테 넘겨주고 저도 받고 해서 한 명씩 불러가면서 봐줍니다. 정말 중학교 때 하듯이 다 봐줘요. 그래서 이런 오답적인 부분이 누락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고1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질문도 많고 좀 잘하는 친구들 반을 맡고 있어서 저랑 조교쌤이랑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시부터 3시까지 했다가 이제 늘어나서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했고, 한 교실에 선생님이 2분이서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순환해서 돌아간다는 점, 그리고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같이 몰아넣고 공부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아이들은 이제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고1 완공반 아이들 이렇게 지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심여고 사실 선생님들의 의향을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뭐 실제 적중했다 그게 아니라, 요런 경향의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데이터들을 선별해서 문제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풀리면서 내신 대비를 하고 있으니 한번 믿고 맡겨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마다 하고 있는 건데요. 성신여고 문제를 한번 작년 거 쫙 풀어봤다. 근데 오답이 한 10개 정도 나왔다. 혹은 5개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 문항만 선별해서 제가 비슷한 문제들, 틀렸던 문항, 요거는 성신여고 기출 문항 넣어주고, 애들 개별마다 센 문제집, 마플 시너지 아시죠? 마플 시너지 문제집 해가지고 유형별로 쭉 붙여서 애들별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 틀렸는지를 걷어서 그거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제가 손수 만들어서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이 제 노력이 들어간 거 알아가지고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틀렸던 문항을 비슷한 유형을 한 4-5개 풀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로 제가 오답노트로 대신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어쨌든 수업 시간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